소양은 광수애미의 팔을 제지하며 급히 안아버린다. 소양이 안중에도 없는 광수애미는 여전히 서방을 올려다보며 입에 거품을 물다시피 하자 태광이 잡힌 바지를 휙 뿌리쳐 다리를 뽑아버린다. 소양과 광수애미가 동시에 뒤로 벌러덩 나가떨어져 버린다. 그러거나 말거나 태광은 삽작을 나서 집으로 가버리고 소양이 뒤로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되게 부딪힌 탓에 정신을 차리고자 팔을 허우적거린다. 광수애미는 남들 앞에서 서방에게 당한 것이 창피하고 억울하고 분하여 상황을 모면할 핑계를 찾아야 할 판인데 머리를 쓸어 올리며 옆을 보니 소양이 불육한 배를 하늘로 향하고 누워있지 않은가. 정신이 번쩍 난 광수애미는 소양을 붙들고 야! 야, 니 개안나! 하며 부축을 하지만 소양은 실눈만 뜰 뿐 힘이 없자 겁이 더럭 난다. 누구 좀 나와봐라! 아, 죽겠다! 컸다! 방 안에다 지르는 소린지 허공에다 하는 소린지 큰 소리로 악을 쓴 후에야 방 안의 태우가 비실거리며 나와 광수애미 옆으로 왔다. 태우가 소양을 둘러엎고 뒤에는 머리가 산발이 된 광수애미가 뒤따르고 종갓집 소슬 대문을 들어서자 광수애미는 비로소 큰 일을 냈구나 하고 겁이 난다. 작은 소리로 태우를 향해 안에다 눕히거라 하며 소양의 방문을 조심스레 열며 안방과 건넌방을 동시에 보는데 일찌감치 깨어있던 큰아지매가 인기척을 못 들을 리가 없다. 문을 열어 고개를 내밀며 뜰을 보던 큰아지매는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동서! 무슨 일이야? 하며 아직은 속치마 바람인데도 대청으로 나온다. 큰아지매는 태우의 등에 엎인 소양과 광수애미를 놀란 눈으로 번갈아 본다. 그러거나 말거나 태우는 방 안으로 소양을 들인 후 어느새 나와있는 태섭과 장서방과 눈만 마주치고는 훌쩍 대문을 도망치듯 나와버린다. 소양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아무 일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광수애미는 후회가 막심하다. 어느새 들어온 큰아지매도 경황이 없어 보인다. 얼마나 공들인 뱃속의 아이인데 새벽에 그것도 태우의 등에 엎혀 들어오다니 큰아지매는 어이가 없다. 동서, 무슨 일이야? 앉자마자 광수애미에게 물어댄다. 소양도 큰아지매의 목소리가 들리자 정신이 난다. 그리 됐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는 광수애미는 그저 그리 됐다고만 하고 눈길도 안 주고 아무 말이 없자 큰아지매는 어이가 없어서 고개만 이리저리 둘러대는데 한쪽에 호청 벗겨진 소미불이 큰 얼룩과 함께 놓여있다. 순간 자세히 보니 이상한 냄새와 함께 분명히 아이들이 싼 오줌처럼 보이는 흔적이다. 누워서 눈을 간신히 뜨고 있는 소양을 향해 소양이 너 입을 지렸나? 하고 큰아지매가 묻자 소양이 정신이 번쩍 들어 무거운 몸을 일으킨다. 광수애미는 한쪽 구석에 있는 이불을 힐끗 보더니 일어나는 소양을 붙들고 그냥 누워있거라. 개안타 하고 소양을 눕힌다. 아이를 둘씩이나 낳아본 광수애미는 알만하다는 눈치로 대수롭게 여기지만 큰아지매는 어이가 없어서 어찌 오줌을 싼단 말이냐 하고 뱃속에 든 아이 걱정보다 경우 없는 여자 노릇을 탓하고 있다. 광수애미는 그런 큰아지매가 미운지 굳게 다문 입을 달싹거리며 뱃속에 든 아가 나올 때가 돼가이 오줌볼을 얼마나 눌릴 깁니까? 아를 안 낳아본 행님은 모릅니다. 하고 책망을 하며 또 소양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다독인다. 무슨 일로 소양을 둘러엎고 왔는지는 큰아지매도 광수애미도 잠시 잊은 채로 오줌 싼 일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 큰아지매도 순간 광수애미의 말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는지라 할 말이 없어 비로소 무슨 일인지 다시 묻는다. 그렇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태광은 태섭에게 못 들을 소리를 실컷 듣고 마침내 송아지 구매에서도 손 떼라는 명도 함께 받았다. 광수애미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서방이 쌀 두어 가마 값을 빚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꿀와이보다 태우보다 서방보다도 노름판을 제공한 창호 어마이가 더 미워 죽겠다. 그년 얼굴을 손톱으로 다 찢어내고 싶지만 돈은 서방이 잃었으니 마땅한 이유도 없다.
섣달 금음달이 희미한 빛을 발하는 밤이다. 벌써 한 일주일이나 됐나. 소양은 꼼짝없이 구들장을 지고 방에 누워있다. 태우의 등에 업혀서 돌아온 날부터 안방 아지매의 명에 따라 아예 방문 출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방 안에 놓인 요강에 대소변을 해결하고 작은 아지매가 들여다주는 미안한 밥상을 받는 게 전부다. 장서방은 그런 소양을 생각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고래 속에 장작을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추운 줄은 모르지만 답답해서 죽을 노릇이다. 하지만 작은 아지매와 함께 넘어지면서 땅에 박힌 돌에 머리를 찧은 후부터 몸이 천근같이 느껴진다. 산딸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는 소양은 막연하게 뱃속의 아이가 커서 몸이 무거운가 하고 생각해 보지만 한편 땅에 넘어지기 전까지는 전기도 들락거리고 뒷간도 마음대로 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온몸에 기운이 빠질 수도 있을까 하고 염려도 된다. 답답하여 일어나 앉기라도 하지만 뒷짐으로 방바닥에 손바닥을 지탱하는 것도 금방 힘들어지고 다시 누워도 부른 배가 숨쉬는 것도 짓누르는 것 같아 숨골이 그저 중간 정도까지만 열리는 것 같다. 마음 한구석에는 슬며시 기대감도 서려 있다. 뱃속의 아이만 떨어져 나가고 나면 지금처럼 적막한 시골의 밤이 아닌 파도가 철썩거리는 삼천포에서 도란도란 숙향이와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금방 오리라는 것이다. 막내 종락이도 이제는 학교를 혼자서도 간다고 했다. 얼마 전에 받은 편지가 생각나서 일어나고 싶지만 구들에 붙은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다. 애써서 뒤집고 네 발로 일어나서 나무 선반 위의 반지꼬리를 내려 편지를 꺼낸다. 이미 수십 번도 더 읽은 것이지만 그래도 펼칠 때마다 삼천포와 함께 집 식구들의 얼굴이 눈에 선하다. 종락이는 아직 편지를 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으니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 테고 엄마나 숙향이는 글을 배우지 않았고 또 향숙이는 어리고 종락이보다 위지만 또래가 이미 3학년인데 이제 1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이 부끄러워 학교 가기 싫다고 한 노마도 그를 알 리가 없으니 분명히 누군가 대신 써준 것이다. 깜깜한 방 안에서 편지를 꺼내는 것은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만지작거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눈에 선한 바다 풍경이 보이고 곳곳에는 비린내가 묻어나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자신이 편지를 써본 것도 한참이나 된 듯하다.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 한참이나 됐다. 불현듯 편지를 써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반지꼬리 한편에 있는 공책과 연필을 꺼내놓고 이번에는 호롱불에 불을 당기려 성냥통 속의 성냥개비를 손가락으로 찾는데 몇 개 없다. 하나를 꺼내서 켜보는데 피식하고 꺼져버리고 또 하나를 꺼내는데 이번에는 부러진 것이다. 마치 몽땅 연필 쥐듯이 손끝으로 겨우 잡아 켜는데 불은 켜졌지만 손끝에 달린 탓에 뜨거워서 방바닥에 던졌더니 꺼지고 말았다. 그리고는 빈 성냥통이 된 바람에 맥을 놓고 깜깜한 허공만 한참을 쳐다보다가 반지꼬리를 밀쳐 윗목에 놓고는 이불을 끌어다 덮은 후 억지로 잠을 청해보는데 뱃속의 아이가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는 것을 확연히 느낀다. 요즘은 부쩍 겁도 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누구한테 말도 할 수 없고 물어볼 수도 없어서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뿐이다. 흙벽 저쪽에서 장씨의 라디오 소리가 모기 소리같이 들려오는데 귀를 기울이며 뱃속의 아이가 눌릴 것이 걱정돼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슬며시 잠이 든다. 장서방은 광수애미가 오기도 전에 일어나 전기 가마솥에 불을 지펴 물을 한가득 뜨겁게 끓여 놓았다. 그리고는 마당을 쓸고 있다. 매일같이 쓸어대는 마당이라 딱히 쓸 것도 없지만 오늘은 안채의 기척을 살피며 비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이 함창장날이기 때문에 송아지 말이 나온 것이 한참이나 됐건만 도무지 사라는 말이 없어서 이제 말을 꺼내볼까 생각 중이다. 할 일이라도 있어야 남정네들이 헛짓을 줄일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다. 지난번 노름 사건으로 태광이 얼마나 잃었는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 동네 남정네들이 여럿 있었고
모두들 꾸루와이한테 제법 갖다 바친 모양이라 온 동네 안악들의 입이 삐죽거리는 중이다. 하다못해 송아지 여물이라도 조석으로 끓여대면 그런 일이라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이왕 나온 말이니 늦출 것 없다는 판단이다. 마당이 우리 집 안방보다 더 정갈합니다. 소설대문을 들어서는 광수애미를 돌아보며 장서방은 비지를 멈춘다. 물은 한솥 끓여 놓았습니다. 광수 아버지는 일어나셨나요? 하고 엉뚱하게 태광의 기침을 묻는다. 그 말에 광수애미의 미간이 입꼬리와 함께 동시에 실룩거리더니 아무 말 없이 소양의 방문 쪽으로 가서 문을 열고는 니 개안나? 하고 안에다 물어본다. 장서방의 귀에 희미한 소양의 목소리가 뭐라 들리더니 광수애미는 그냥 누워있거라. 움직이지 말고 하고는 문을 닫고 장서방을 향해 그 인간은 있는지 없는지 내도 모릅니다. 하고는 자신의 말도 우스운지 장서방을 보고 희죽이 웃으면서 전기로 간다. 아침 준비를 하느라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장서방은 태섭의 아궁이와 소양의 아궁이에 아침 군부를 더 지폈다. 그러는 중에 건넌방 태섭이 허리춤을 추스르며 대청을 나서 뒷간으로 가고 나올 때쯤을 기다리던 장서방이 뒷간을 나선 태섭을 향해 오늘은 함창에 갈까 합니다. 장날이라서 하고 태섭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그 말의 뜻을 금방 알아들은 태섭은 순간 수중의 돈이 충분할까 하고 생각해 본다. 일전에 조합에서 돈을 빌려 송아지 값으로 20만 원을 마련했지만 하필 그날 저녁에 기방에서 술판을 벌리는 바람에 뭉칫돈을 꺼낸 기억이 나서이다. 아 그래 잠깐 들어오게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간다. 태섭과 마주 앉은 장서방은 방 안을 휘둘러 보며 방은 따숩습니까? 하고 방바닥에 손바닥을 대본다. 그 말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태섭은 요새 송아지 시세가 얼마나 되나? 하고 몇 마리나 살랐고? 몇 마리냐 하는 말은 곧 몇 사람이나 송아지를 원하는가 하는 말이다. 이미 소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또 소를 키울 만한 사람들만 생각해 보면 한 12마리 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다 한꺼번에 장만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몇 번 정도는 장에 들락거려야 될 듯 합니다. 좋은 소가 나는 장이라야 하고 또 시세가 장날마다 다르니 값의 흐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왕지사 나온 말이고 또 한 결정이라 미룰 것 없이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마는 하며 태섭의 의견을 기다린다. 12마리라 태섭은 주머니가 얇다고 느끼지만 다행히 다 한꺼번에 사지 않는다는 장서방의 말에 안심이 된다. 일어서서 벽에 걸린 양복 안주머니를 뒤져 봉투 하나를 장서방에게 내놓는다. 10만 원일세. 이걸로 몇 마리나 살지 모르지만 자네가 알아서 하게. 그러고 하고 한참을 방바닥을 보고 아무 말이 없더니 무슨 작심을 한 듯 입을 꾹 한번 다물고 연다. 태광이는 이 일에 연루시키지 말고 알았나? 그 말 역시 장서방은 알만하다. 하지만 내심 곤란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로부터 객관적으로 송아지를 분배하는 일로 시끄러운 소리 없이 하려면 종거 사람이 들어서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고 그러자면 태광이 유일한 사람인데 그 노름판 사건으로 태섭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래도 장서방은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라 그저 예의하는 대답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방문이 왈칵 열리고 육중한 몸매의 광수 아지매가 큰 밥상을 들이민다. 밥상 위에는 밥그릇이 여러 개 있다. 장서방은 벌떡 일어나 밥상을 안으로 들이고는 방을 나서는데 광수애미가 온 동네에 떠나갈 듯 담 너머로 소리를 질러 광수와 재수를 불러댄다. 밥상 위에 있는 밥그릇으로 보아 태광의 밥도 있다. 요즘 광수애미는 일부러 태섭의 상에 자기 서방 밥그릇도 함께 놓는 것이다. 광수나 재수도 사내들이라 큰아버지 태섭과 자연스레 겸상을 하는데 거기에 억지로 태광을 끼워 넣는 광수애미의 속내는 뻔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서방을 태습과 화해시켜야 기나긴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름빛은 둘째치고서라도 당장 입칠에 하는 것조차도 큰 집에 기댈 수밖에 없는 태풍 뒤의 형편이라 밉지만 그리하고 있다. 장서방이 전기로 가서 광수애미가 내준 밥상을 들고 소양의 방으로 향한다. 요 며칠째 그들은 몸 무거운 소양을 생각해서 또 추운 전기바닥보다는 방안이 더 아늑하기 때문에 소양의 방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장서방의 뒤에는 물그릇을 든 광수애미가 따르다가 소양의 방문을 열어주는데 그 사이에 광수와 재수가 달려들어온다. 광수야, 니는 너가 아버지 안 오면 아침 못 먹는데 퍼뜩 데리고 온나? 아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 데리고 오라는 말에 장서방은 씩 웃어버린다. 느긋하게 아침을 먹은 장서방은 태섭과 한순간이라도 덜 있고 싶어 멸치집으로 휙 날아가 버린 태광을 찾아간다. 광수 아버지 하고 부르자 누워있던 태광이 누운 채로 문을 열어 내다본다. 꾸로아이에게 돈을 잃었다는 것이나 태우가 있는 면전에서 마누라에게 발길질까지 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속 시원히 해결할 방법도 없이 속만 끓이고 있던 태광은 장서방조차도 괜히 미운 참이라 말도 없이 못마땅한 눈길만 방문 밖으로 내보낸다. 그런 태광의 속내를 알기라도 하는 듯 아이고 참, 일어나서 같이 장에 가봅시다. 종가에서 풀기로 한 송아지를 종갓집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 어찌 머슴이 한답니까? 하고 태광을 향해 활짝 웃어준다. 태광은 벌떡 상체를 일으키며 행님이 그카락 하던겨? 하며 눈이 왕방울만 해진다. 어서 채비합시다. 사실 장서방의 혼자만의 결정이지만 나중에 알려진다 해도 별로 탈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태광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말조차도 태광이 들어서 한마디로 딱 줄일 수 있는 일이고 또 태광도 뭔가 일감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썽이나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금방 입이 해벌레하며 장서방과 발걸음을 같이 한 태광은 햇살조차도 따숩고 콧구멍 속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겨울 공기조차도 싱그럽게 느껴진다. 근데 오늘 몇 마리나 살란겨?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큰 태광은 몇 마리 값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구전에 더 입맛이 당긴다. 글쎄요, 우리가 보고 같이 결정해야지요. 그리고 광수 아버지도 한 마리 키우시지? 태광은 귀가 번쩍 뜨인다. 사실 소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소값이 재산이 된다는 것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해서 알고는 있다. 이참에 지전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해야 마누라에게 큰 소리도 다시 칠 것이고 또 막연했던 노름빚도 갚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럴까? 안 키워봤지만 뭐 까짓 여물도 썰어주고 뭐 돌봐주고 하면 되지. 안 그렇소? 하며 장서방을 보고 웃는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의 북적이는 모양새보다 코를 꿰인 소들의 울음소리가 장관이다. 왠지 그동안 한두 번 지나친 우시장의 모양새가 아니고 한결 더 시끌벅적하다. 그랬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부터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사람들이 겨울을 나기가 힘들어서 살림 중에서도 제일 귀중한 소조차 내다 팔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쭈그리고 앉아서 곤방대만 뻐끔거리고 속값을 묻는 사람들이나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그저 건성으로 묻고 대답할 뿐 살 돈도 없이 장구경 하러 나온 사람들과 팔아야 하지만 팔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어색함 때문에 소 많고 사람 많은 소장터지만 열기는 식어 있다. 우와, 오늘 장이 크네. 안 그렇소? 태광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장서방에게 묻는다. 장서방은 제자리에서 장터를 한눈에 넣어본다. 새끼를 대동한 애미소도 있고 달랑 송아지만 끌려 나온 것도 있고 뿔이 마치 고목나무 굽은 것 마냥 멋들어지게 휜 황소도 있고 이제 막 코를 뚫은 중소도 있고
그러나 왠지 송아지가 잘 눈에 띄지 않는다. 그참 광수 아버지, 어째 송아지가 귀합니다. 그 말에 비로소 태광도 장터를 한 번에 휘보더니 글쎄 그리 보이네. 어째 송아지가 잘 안 보이네 한다.